자, 두 번째 게스트는요. 박영진 의원이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본인 인생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시즌이고, 예. 박영진 의원 뒤에는 사실은 1년 동안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이 문제를 의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따로 있어요. 박영진 혼자 잘한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자, 정치하는 엄마들 모시겠습니다. 많이 들고 오셨네. 공동대표로 장하나 전 의원이 어떤 매체에 제안을 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오늘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고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본인 소개부터 해주세요. 참.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정치하는 띄어쓰기 안 하고 엄마들의 활동가 오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정치하는 띄어쓰고? 띄어쓰기 안 하고 엄마들인데 사실 이 얘기 오늘 꼭 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지금 회원수 거의 1000 가까이 되는 정식 등록된 단체인데 모든 언론에서 저희 이름을 틀리게 지금 연기하고 있어요. 띄어쓰기를 했다? 정치하는 띄어쓰기 안 하고 엄마들인데 다 언론에서는 꼭 정치하는 하고 띄어쓰기 안 하고 엄마들. 안 띄어쓰고 엄마다. 네. 그 의미가 특별히 있습니까? 엄마 정치를 대명사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게 입에 딱 안 붙어서 만난 첫날 이제 이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몇 달 전에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메모장에 적어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 어떻겠냐 했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 다들 너무 좋다고 하셨고. 그 띄어쓰기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고유명사는 안 띄었으니까요. 반성할게요. 그리고 본인 소개해 주시고. 네. 저는 월요일 뉴스공장 출연해서 86년생 조성실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중장년의 여성분들이 가입 신청하시면서 본인을 58년생 누굽니다, 70년생 누굽니다 이렇게 많이들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이름을 또 준비해왔습니다. 한때 소다수였던 엄마 조성실입니다. 네. 사이다는 좀 달콤하니까 네 그냥 패스. 네 이거 잘라주세요. 네. 다시 사이다가 갈게요. 아니라 소다. 86년생 조성실입니다. 네. 네, 저는 그 옆에서 82년생, 4살, 5살 두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 김신혜입니다. 네. 처음에 시작은 이제 장하나 의원이 어디 매체에 기관했는데 거기서 모이신 거라고 들었어요. 몇 명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 맨 30 몇 명. 처음부터 30명이 모였을 리가 있나요? 그 자리에 30 몇 명 모였는데요. 그 기사를 보고 네네. 따로따로 서로 모르는 사람 30 몇 명이 이제 이건 나를 부르는 거다. 이분은 되게 육아 우울증 겪으시다가 우울증 되게 심했는데 이 글은 나야. 그 사람은 나고 내가 그 사람 감정이입이 너무 된 거예요. 장하나 의원의 글을 보고 네. 내 말을 대필해줬나? 누가 나를 마음을 읽었나? 그런 공감대가 막 형성돼가지고 그냥 끌리듯이 가게 됐어요. 저희가 그저께 오프 집회를 처음으로 하면서 보라색을 옷을 입었거든요. 뭐 보라색은 특정 정당을 이제 의미한다. 장하나 의원이 어떤 특정 운동권 세력을 이제 배후에 데리고 들어와서 나머지 엄마들은 지금 이용당하는 거다 이런 포스팅들이 막 나가고 있어요. 근데 장하나 의원이 유일하게 혼자 왔고요. 한 10명 오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가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서. 근데 이제 비슷한 생각을 계신 분이 울산에서 오시고 뭐 군산에서 오셨고 그다음에 KTX 타고 세종에서 또 오시고 제주도에서 오신다고 했다가 이제 아이가 아파서 비행기 취소하신 분 계셨고요. 그 기사의 내용을 못 읽은 분들도 많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전국에서 30명이 모인 거예요? 서로? 아무 약속도 없이? 한마디로 하면 슈퍼우먼 신화는 허상이다. 결국에는 엄마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 무임금 저임금의 수많은 여성들의 노동이 있고 우리가 저출생 얘기하는데 진짜로 이거를 풀고 싶으면 사회 구조적으로 제도를 조금만 바꾸면 서로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정치적으로 풀자. 아무도 안 해주니까. 엄마의 정치를 대신해 준 사람이 없으니 엄마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 네. 이런 요지네요,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 시점에요. 이제 대선 전후로 해서 모 후보가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후폭풍이 일었어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큰 기여를 한 거네요.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상 항상 만들어서 세워주시 너무 지켜보고 너무 정면으로. 저 깜짝 놀랐어요. 사무실 만들면 꼭 안철수 의원의
형상을 만들어서 놓으세요. 크게 기여하셨네. 네. 크게 사무실이 기여하셨네. 없어서 네. 그럼 모이긴 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꾸 배우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공동대표 3명이었는데 그날 다 처음 만났어요. 저도 혼자 갔고 그리고 50여일 만에 저희가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는데 사회운동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거의 장하나 의원 1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완전히 생짜로 아무 활동 안 사회운동이나 하셨던 분들. 뭐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는 걔는 전혀 정말 완전 처음에는 진짜로 시민운동을 문제의식을 해본 사람도 느꼈는데 없고. 예, 그래서 어, 그냥 덜컥 제가 그날 사무국장을 맡아서 완전 했고, 맨땅 헤딩한 게 맞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집단 모성이라는 말을 이제 저희 안에서 새롭게 신조어로 지성 얘기해요. 말고 플래카드 만들 때도 네. 뭐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데 누구 하실 분 이렇게 하면은 누가 저 사실 경력 단절료 되기 전에 홍보회사에서 일했어요 하면서 포스터를 딱 널고 본인의- 근데 지금 애 데리러 가야 돼요. 누가 이거 인쇄소에 맡겨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던지고 그다음에 또 누가 그다음 찾으러 가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했고 그렇게 계속 행정소송까지 온 거죠. 네. 완전 주먹국으로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네요. 기적인 것 같고 그래서 집단 모성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박하니까. 근데 그럼 초기에 이 정보 공개 요청부터 시작한 거예요? 초기 활동이? 이분이 인천시 교육청 행정소송 당사자셔가지고 네. 이제 창립한 지 1년 좀 넘어가지고 지금도 초기인데요. 네. 뭐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도 우리 공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부각이 소송까지 가다 보니까 네. 된 것 뿐이고요. 저 되게 다방면으로 다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작년 2월 달에 그 국무조정실에서 부패척결 추진위원단 거기서 이제 우리 전국에 95개 거의 메가톤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는데 거기서 91군데가 다 비리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비리가 뭐 이렇게 뭐 몇십만 원 이 단위가 아니라 뭐 헉할 정도로 막 나오는. 유치원은 평균 3억 원, 어린이집은 평균 8천만 원 정도. 저는 궁금한 게 95군데 중에 91군데가 걸렸잖아요. 아닌 네 곳이 오히려 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보내고 싶죠. 네, 이 네 네. 곳은 어디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작년 9월에 집단으로 휴원하겠다. 우리 회계 감사 받지 않겠다. 재무회계 규칙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강경하게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아이 키우는 입장으로서 내일 출근해야 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갑자기 집단으로 휴원하면 어떻게 애를 데리고 가요? 회사에서 뭐 봐줍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 안 그러니까 하잖아요. 유치원 원장들은 항상 그렇게 싸워서 이겼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네. 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뭔가 규제하거나 감사하거나 제재를 가하려면 우리 휴업해 문 닫을 거야. 그러면 학부형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정부한테 항의도 하고 냅둬라 하고 항상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유치원. 사실상 애들이 인지를 볼모은 거죠. 네. 아이들이 협상 카드인 거예요. 아이들이 기저부터 올라온 그거 분노가. 빡침이 네, 빡침이 네. 되게 막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팟캐스트라 자유롭게 해도 되나요? 마음대로 말았어요. 우리 TBS 가셨을 때 자제하시느라고 힘드셨는데. 그렇겠죠. 예. 빡침 정도야 뭐. 네, 아이 키우는 거 개빡침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아이를 키우니까 혹시 이 아이가 엄마 말한 거 이런 거 배울까봐 조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위에서 보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기왕에 배울 거 엄마한테 배우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배울 텐데. 요런 경우에만 쓰더라. 사회적 부조리를 봤을 때 네. 쓰는 거다 이렇게. 네. 그것이 도화성이 돼가지고 얘네가 재무회계 감사를 안 받겠다, 뭐 그것도 집단 휴원하겠다 하는 거는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렇죠. 쥐가 구리니까 그리고 뭐 국조실에서 했던 감사 결과도 있고 그래서 여기 오늘 이거 아까 소개를 안 했네요. 오늘 오지 못한 장하나 네. 전 옛날 과거 권력 권력. 세력 네, 네, 여기 이분께서 나왔어요 여기. 네 이분께서 한번 우리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자 그 비리 한번 유치원. 해보자. 네 뭐가 이렇게 구린 게 뭐니 너네 뭐 숨기고 있니 명단 공개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뭐 거기를 보내든지 안 보내든지 우리가 선택하겠다 그래가지고 실은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할 사람 손을 들으라고 하는데 이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힘들지만 얼떨결에. 네, 사회 뭐 이런 시민운동 한 적 없고요. 정당에 소속된 적도 없고 정말 아이만 키우고 순전한 개빡침 네, 때문에. 그렇죠. 개빡침 때문에 오로지 그 개빡침에 더 내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해야 되나 근데 뭔지 알았으면 한 발 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봐서 정말 구글링으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등록하고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것도 다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잘못 올린 거야. 다시 또 전국에 있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다시 올리고 그걸 한 3번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전남 지역 전국 지방마다 다 한 거죠. 네, 따로. 네. 네, 맞아요. 따로 해서. 네, 그걸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모르는 게 무식하다고 한 6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서 비공개 답변을 받았어요. 비리 유치원은 명단 공개할 수 없다. 개인정보가 너무 더 우선이다. 근데 저는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 안에서는 유치원 영업 이익과 학부모의 알 권리 어떤 게 더 경중을 따지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저는 당연히 이 학부모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왜냐면 또 나라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이잖아요. 영리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분께서 네, 비공개 나오면 우리 소송 가보자. 진짜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처음에 객박침에서 시작됐고 그- 순전히 그러니까요. 아니 비리 있다는데 이 네. 유치원 어디야? 거기서 시작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느낀 거는 함부로 빡치면 안 된다. 함부로 빡치면 와 저 지금 왜 여기 와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네. 당사자 정치가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유일하게 딱 그거 하나예요. 내 애가 다니는 유치원 아니야? 거기에 분명 급식 비리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 그리고 유형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벤츠 리스하는 거 물론이고 자녀 연기학원 등록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유통기한 적시되지 않은 냉동고에 막 물건 그리고 사실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럴 네. 확률이 높죠. 예,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리고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그러면 어떻게? 이 걱정이 큰 원동력인 거죠. 궁금하죠. 예. 당연히 궁금하죠. 당연히 궁금하죠. 네, 네. 예.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주는 걸 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 개는 줬어요. 네. 전남지원청이랑 세종 이렇게 몇 개는 줬고 140개 중에 20몇 개는 받았는데 110개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 안 줬으면은 저도 행정소송까지 가야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하고. 아니, 그랬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랬을 이제 수도 다른 있는데. 방법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어라 이거 좀 이상한데? 어딘 주고 어딘 안 주면은 결국에는 유권 해석의 문제인데 네. 이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 권리가 침해되는 거고 아동인권이 훼손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갔고요. 그렇게 해서 소송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알고 유치원 쪽에서는 이 정치하는 엄마들을 인지하고 저것들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너무 작아서 신경도 안 썼나 그쪽에선? 자꾸 작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제가 박용진 의원 여기 나와서 말씀하신 거를 봤어요. 네. 좀 상처받은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아. 뭐 학부모 한두 명인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받을 수 있냐. 제가 그 한두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 한두 명인데 이 한두 명의 힘이 얼만큼 무서운지 여기까지 솔직히 저 당사자 입장으로 제가 그렇게 막 무식하게 막 정보공개 청구 6시간씩 하고 안 했으면 본인도 그렇죠. 네. 당연하죠. 본인도 당사자성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좀 기분이 이렇게 한두 명은 맞잖아요 근데. 한두 명 맞는데 너무 이렇게 말을 그 한두 명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조금 덜 그랬을 때 아유 그 한두 명이 뭘 네.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냐 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했다고 하니까 또 내가 그 한두 명이 직접 당사자성으로서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 우리 나 아니, 진짜 그래서 애 키우면서 모셨잖아. 힘들어 죽겠는데 막. 박영진 의원은 계속 그렇게 디스하세요. 안 그래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 원장 월급 좀 보여주세요. 거기요. 맨 위에. 맨 위에 더 빨간 오른쪽. 박스 좀 더 오른쪽 오른쪽. 한 상단에. 사람만 말해줄래요? 빨간 박스 맨 위 예. 뒷층이요. 예. 거기 멈춰주세요. 원장. 940. 자꾸 저희를 좌파 세력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 정당 버라이어티 엄청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아이덴티티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고 있고. 근데 이제 자 잠깐만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 정치색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네, 네. 엄마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하나로 묶여 있고 되게 잘 알아들으시네요. 예. 네. 그래서 특정 정치 세력 아니냐 좌파냐 공격하는 건 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일부러 보도자료나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내고 신경 쓰지 계세요. 마세요. 예. 유치원 알림이라는 공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가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유일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예요. 공개된 정보네요. 네,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감사에 적발되면 거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올라온 걸 저희가 봤는데요. 원장 네. 월급 보시면 네. 월 평균 그러니까 월급이 941만 5,288원. 네. 연봉이 1억 2천 정도예요. 네. 밑으로 내려주세요. 교사 1호봉일 것 같은데 160만 원입니다. 교수는 160만 원. 네, 그리고 더 밑에 보시면 또 수당도 있고요. 기타 여러 명목비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100명, 200명 단위로 넘어가면
어떤 원은 특별활동비 뭐 아니면 부모부담금 최소 서울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거든요. 사립유치원. 국공립은 1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입 세출 보면 10억이 넘어요.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입니다. 굴리는 게. 그리고 지금 한유총에서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이신 이덕선님께서 자꾸만 교육자 하시고 교육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현장에서 교육이 되겠냐 하면서 자기 원에 있는 학부모한테 자기 명의로 알림장을 보냈는데 학부모들 출입 금지시키겠다 라였어요. 이게 리더스 유치원인데요. 위반 내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이 위반 사항들은 뭐예요? 보전 조치를 3억 8천인가요, 지금? 네, 네. 3억 8천억, 그러니까 3억 9천만 원 정도 받았고 공사비 지출이 부적정했다, 뭐 급식 운영이 부적정했다라고. 그다음에 가장 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숲체험장 임대료 및 공사비 지출 부적정 있잖아요. 예. 이게 학교 앞에 생태유치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치원 앞에 야산 거의 가파른 뭐 사람이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장에 가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어른도 오르기 힘들다고 보여지는 입구만 이제 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런 야산을 숲체험장이라고 임대해서 그런데 소유가 자기 따님 거예요. 그리고 아마 네 딸이 소유하고 있는 2017년부터 심지어 유치원 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월 뭐 8,900만 원씩 월입니다. 월. 임대료를 8,900만 원 맞죠? 혹시 꼬투리 잡힐까 봐. 예. 900 그러니까 몇만 원 정도. 딸이 유치원 연구실장으로 있는데 딸이 소유한 곳에 바로 앞 야산이고 따로, 거의 야적장 거기- 같은 산에 예, 그걸 체험한다고 하면서 그 항목으로 돈을 매월 8,900원씩 체험비로. 가져갔다. 네. 체험비로 가져갔다. 거의 1억 가까이. 여기 지적사항들은 뭡니까? 이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기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도 알게 됐거든요. 정보 공시의 주체가 당연히 행정을 담당하는 정보여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면 교육청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원에서 그냥 기입하는 거예요. 아. 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제재를 받아도 원에서 안 올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두 개였어요. 한 가지는 감사 적발됐을 때 연동이 안 돼 있다. 연동이 안 된다. 원에서 올리니까 허위하거나 축소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적발을 했는데 네. 그걸 알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자동으로 올리거나 강제하거나 그게 아니라 유치원에서 알아서 올리는 거예요? 빼고 올리거나 그럼 알 수가 없다. 필요시 교육부 장관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로우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 데이터, 그러니까 자료가 있어야 내가 뭐 화성시에 A 유치원 보내는데 이거랑 이거 비교해가지고 그렇죠. 맞는지 아닌지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당사자한테 안 줬고 엄마인 기자분이 정말 맥락에 상관없이 본인이 너무 이제 이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장하나 대표를 인터뷰를 짤막하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이 한유총 게릴라 팀이라고 불리는 그 팀의 4명 중에 3명이 갑상선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비슷한 것들을 이제 앓고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유총 게릴라 팀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파는 팀이요. 탐정처럼. 아, 애들 재우고 밤에 구글링하고 해서 파는 팀. 조직처럼 밤에 정치 엄마들의 네, 소모임. 4명의 게릴라 팀원이 있다. 검색 게릴라군요. 네, 맞습니다. 언론에서 종사하시는 직업 여성 엄마들 중에 갑상선 질환 앓고 있는 사람 너무 많다. 그래서 유대감이 딱 생긴 거예요. 그거 파보자 이렇게 해서 MBC랑 진격결이 하게 됐고 그래서 MBC에서 교육위원회에 있는 의원실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을 길이 없으니까 의원실의 도움을 받았는데 다른 데서 계속 거절을 하던 중에 박용진 의원님께서 물었구나. 되게 그리고 아, 한유총이 왜 얼마나 대박이야, 이게 무서운지 박용진 몰라가지고 의원님. 이게 팩트예요. 예, 이게 네. 이게 팩트인데요. 네. 교육위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정보위에서 그렇죠. 오셨으니까. 원래 잘 몰라서 받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시성 비서관님이 엄청 열정이 있으시대요. 네.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뭐 삼성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영웅 반열에 이렇게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네. 그냥 초짜가 첫 타석에 들어 쳤는데 홈런이 된 거예요. 이왕 빡친 김에 한 번 더 빡친 최근에 빡친 걸 얘기 드릴게요. 네. 이게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방송 나가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실은 이제 교육청에서 9개 시였나요? 네. 9개 지역 교육청. 교육청의 담당자들을 서울로 부른 거예요. 7월 5일 서울 모처에서. 그래서 야 이렇게 정보 공개 명단 하려는데 법률 자문을 구해 보니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부모들의 알 권리가
뭐 유치원 영업이익 이익보다 가볍지 않다. 네. 더 중하다. 그래서 공개해라. 이렇게 답변을 자기네들도 받았다는 걸 서로 공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걸 공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교육청들은 알고 있었는데 안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 회의가 저희 행정소송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희가 5월 30일경에 행정소송을 했고 개인의 개박심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게 함부로 가가지고 빡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게 있는 너무 일이 커져가지고. 담당관들을.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방송국과 연결되고 네. 그것도 우연히 기자하고 해서 연결이 네. 되고 아토피 때문에 네. 너도 아토피 나도 아토피 아토피가 아니고 그러면서 진짜 전파면 쌍꺼. 역시라. 네. 나도 막 아프고 막. 연결되고 그러다가 국회의원 없나 막 찾다가 다들 안 한다 그러는데 박영진 의원이 초짜가 덥석 물어버렸어. 교육이 처음 와가지고 유치원 원장들 모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죠. 네.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게 그걸 공개하기로 법률 자문을 구했으면 왜 안 줬나요? 무서우니까 그동안에 유치원을 상대로 그쵸. 유치원 원장들을 네. 상대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없었던 게 아닌데 네. 항상 졌어요. 말하자면 법으로 진 게 그랬죠. 아니라 네. 여론에 그냥 밀리거나 힘으로 졌죠. 예, 예. 졌어요. 보통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은 빨리 애들을 보내고 출근해야 되잖아요. 기동성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정부 탓을 먼저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빨리 해결하라고 니네. 네, 그렇죠. 그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유치원 원장들 요구를 들어줘야 유치원 원장들 아이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저왔거든. 이번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가 이제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했는데 9월 7일 날 첫 번째 재판이 있었어요. 인천교육청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뭐 국무조정실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주겠다. 왜냐면 국무조정실도 이미 법률 자문을 구해서 알거든요. 비공개가 사유가 안 된다는 거를.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시면서 너네가 소송 좀 취하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변호사님도 굉장히 지금 약이 바짝 올라 계세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셨는데 그분도 약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아니 왜 법무부에서 고검에서 다 비공개 사유가 없다, 뭐 가볍다 이랬는데 왜 이걸 안 주는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막 터졌어. 드디어 여론의 힘을 입은 거죠. 국회의원도 등에 업었고, 그리고 정부도 사실은 등에 업었어요. 네. 정부가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일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항상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이 습관처럼 머릿속에 박혀 있었을 텐데. 네, 실패가 학습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게다가 그 유은혜 부총리가 새로 왔잖아. 의욕이 넘치잖아요.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럼 뭐라도 하나 하셔야죠. 처음 막 오셨으니까 뭐라도 빨리 하나 해서 이력에 뭐 하나 넣으셔야죠. 중요한 타임. 웬 떡이냐 이거죠 이게. 그렇죠. 잘 걸렸어. 한 사람이라도 개빡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교훈을 얻고 나비 효과이기도 하죠. 이거 나름 귀엽게 해본 거예요? 구원해 주시바. 혹시 이 부분이 누락돼서 괜히 이제 막 이슈를 단대로 옮기려고 할까봐 이 유치원 공식 사이트에 위반 내용이 이제 행정 조치를 뭐 처분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1회에 바로 시정하면은 몰라요. 한 번에 네, 시정하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그것도 되게 작게 돼 있어요. 어디 들어가야지 나오는데 대신 2번 그렇게 했는데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거나 뭔가 처분에 따르지 않았을 때 1회 네. 1회 적발을 올릴 봐주는 의무가 거네요. 없어요. 예, 시정만 없더라고요.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촘촘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1회를 급식 이런 하더라도 건 정말 상한 음식을 직결되는 먹은 거죠. 아이는 어떻게? 그리고 그게 1회라 앞으로 재발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지 대책도 전혀 할 수 없고.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뉴스공장 나오고 나서 회원이 얼마나 늘었어요? 뉴스공장 나오고 다음 날 700 찍었어요. 회원. 원래 그 뉴스공장 할 때 480명 정도 됐었거든요. 네, 한 2배 정도 늘었네요. 네. 그렇게 김어준 총수님의 이 파워가 막강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저도 아니 뭐 저의 뭐 여기 너무 사진을 많이 걸어두신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자존감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대박이야 여기. 아니 저는 사실은 김어준 총수님 때문에 내가 걸어둔 거 아니야 그리고. 까방권이라는 표현 처음 들었거든요. 까방권. 어떤 언니가 까방권? 그러더라고요. 욕하지 말라고 까방권 있다고.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는데 어쨌든 뉴스공장 한번 나가고 나니까 가입을 하시면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리는데 가입했습니다. 글을 올리는데 다 뉴스공장 보고 가입했습니다라는 걸 다 다시고 심지어 누구가 김어준 총수님 추천으로 가입했습니다. 66년생 할아버지인데 뭐 이렇게 올리시니까 하여튼 고맙고 오늘 두 번째 사실 방송이니까 한 번 더 좀 강하게 푸시를 그래서 저 이 얘기 해야 되는데요.
물론 저희가 그 회원 처음에 20, 30명으로 시작해서 뉴스 공장 나가기 전에 400명, 300명 이래 지금 800 이렇게 돼요. 회원 가입 수가. 권리 회원은 100명 정도 네. 늘었습니다. 돈 내는 사람이 아니 근데 권리원이죠. 저희가 상근자 하나도 없이 아이 재우고 여기 전업무도 있지만 취업무도 있고 한데 아이 재우고 밤새가면서 일하고 또 다음날 또 애 어린이집 매일매일 전쟁 이렇게 하신 건데 이제 좀 더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려면 사실은 돈이 필요한 거고 알아요. 이게 돈도 돈이지만 사실 더 필요한 거는 엄마들이든 아니면 집단 모성 꼭 엄마 생물학적 모성이 아니더라도 다달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면서 우리 정치한 엄마들의 지분과 권리를 갖는 회원들이 늘어야 지금 이거 금방 거품 꺼지면 그럼 또 잊혀질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려면 권리 회원이 늘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강조해서 하여튼 그래서 좀 더 들고 있어야지. 그래서 돈 모으고 나 버릴 거잖아 다시. 목돈 아니에요. 또 필요하면 만나고. 하여튼 오늘 총수님이 권리 회원으로 가입해 달라는 요청 한 번만 좀 손줘서 말씀해 주시면 내일은 총수님 말씀 듣고 권리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라는 글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권리 회원과 일반 회원의 차이는 5,000원에도 후원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피선거권과 선거권 가질 수 있고요. 피선거권, 정기통해에서. 선거권. 저희가 참여회원을 왜 만들었냐면 이제 전업주부이신 분들도 계시고 취업모들도 사실은 여러모로 재정적인 원으로 정보공개 한 요청도 거예요. 돈이 들어요. 네. 네. 뭐 활동에 돈이 드니까. 근데 사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의외로 많이 손주 보면서 손주 때문에 가입하겠다 하는데 이게 저희로서는 너무 벅차고 사실 고마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서글픈 일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되면 네. 이제 사회에서 보장받아야 되고 쉬셔야 되는 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 걱정 때문에 감시하는 역할을 하려고 가입하고 이런 건 참 서글픈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가입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서글프지만 그분들한테 보람찬 일일 수도 있어요. 유아교육 생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축이 성평등 노동이거든요. 뭐 아주 거창할 것도 없어요. 아침에 아빠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후에 엄마가 유연근무나 단축근무를 해서 2시간 정도만 짧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구동이 되게 어려운 게 대체 인력이 없으면은 나머지 사람이 5시간씩 떠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런 후원을 제가 많이 응원해 봐서 아는데 영수증 혐의 잘 걸릴까 봐요? 챙기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연결되면 나중에 영수증 못한 사람이 꼭 나와요. 남자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이번에 비혼 남자 회원분들이 되게 관심 많이 가져주셨고 비혼 남자, 비혼 남성은 어떤 관심일까요? 일단 당장 아이가 없잖아. 네. 응원해주고 싶은 건가? 한 가지는 그렇겠죠. 비리 유치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 아이고 내 조카고 이런 걸 넘어서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규모나 이런 상대적 박탈감도 엄청 크고 조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네 조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누나는 너무 바쁘고 여기 관심 없는데 조카가 내가 보기에는 그런 데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분노했을 수 있네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 그럴 수도 너무 있겠네. 이슈가 되면서 특히 먹을거리가 주로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죠. 아이들한테 충분한 급식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포도알 2개씩 나눠주고 뭐 계란 90명인데 계란 3알 풀었다고요? 새알 풀고 조리사분께서 양심에 가책 느껴서 하나 더 풀어서 4알 됐어요. 4알 풀었습니다. 그런 곳들이 이제 소수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좀 믿고 싶죠. 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급식 비리만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게 아니고요. 회계 비리도 사실 그냥 우리 뭐 회계장부 잘못 올렸다 이렇게 하는데 부모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실수로 몇만 원 잘못 올리고 0 잘못 올리고 이런 거를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냐면 결국에 애들 안전하게 시설하겠다고 했는데 빼고 뭐 했는데 빼고 애들 뭐 교육하겠다고 했는데 빼고 교구 이런 거 빼고 그런 부분들에 같이 공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유치원 원장들이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싸워서 이겼기도 했지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6년을 같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중고등학교는 3년씩 최소한, 대학은 중요한 4년이고 부분이에요. 네. 유치원은 1년이란 말이죠. 3년이랍니다. 5, 6, 7. 네. 같은 유치원을 3년을 다니기도 해요? 네네. 5살부터 가요. 5살. 네네. 그럼 5, 6, 7. 그렇게 됐어요 요즘은? 네. 유치원 안 다니신 세대여가지고 저는 유치원 그때 부자들만 다녔어요. 유치원. 중퇴해가지고 그 시절에는 유치원에 저하고 안 맞았어요. 그 유치원 노래 있잖아요 그거.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 꽃밭에서는 꽃. 거기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난. 아니 싫어. 엄마 나는 꽃밭에서는 이거 싫어. 그래서 안 갔거든요. 꽃밭에서는 꽃들이 요즘은 3년이나 다녀요?
1년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1년 다닐 수도 제 있죠. 말은 까지 다닐 수 있다. 문제 삼던 학부모 넘어가면 금방 관심 끊을 거야. 지속되지 않을 거야 하는 믿음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그게 이 정치하는 엄마들 조직의 고민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 일기 활동을 하신 이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들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관심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갈 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새로운 분들은 이 경험을 못한 분들이잖아요. 계속 새로운 부모가 그 연령대를 계속 맡아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네요. 그래서 네. 새로운 회원들이 계속 당사자들이 근데 와야 또 되죠. 새로운 회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겠다. 그래서 올해 그거를 네. 저희가 했어요. 그러니까 활동과 양성 프로그램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중간중간 깨빡치면서 생각해보니까 구글 없으면 활동 못할 뻔했어요, 진짜. 그렇죠. 네이버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이런 활동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결국은 대박을 치신 분들이고요. 개빡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활동을 계속 이어가실 것이고, 그리고 후원도 필요하고요. 예. 근데 아마 저를 쓰고 버릴 거예요. 쓰고 버려도 상관없어요. 잘 쓰기만 하면. 결과물이 점점 구체적으로 나올 때 다시 한번 모실게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